안녕하십니까, 이용혁 기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 계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부분은 서식만 말씀을 드리고요. 연금 충당금에서 연금에 대한 조정계산서와 사례를 한꺼번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은 조정명세서입니다. 조금 이제 화면에 잘려서 보이시긴 한데, 자, 하단 쪽에 작성합니다. 이놈은 하단부터 작성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 이제 하단에 계정명, 우리가 이제 그 탐관비에 급료와 임금, 뭐 상여금,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는 제조원가, 건설업은 건설원가, 뭐 기타 원가 있는 부분은 그 원가 부분에 대한 임금비를 적고요. 그럼 총급여 적습니다. 17금액에. 18번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 임직원에 대한 급여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총급여에 포함된 단기의 신규 입사자하고 중도 퇴사자 급여, 비과세 소득이나 비시형 연금가입자가 설정된 급여를 갖다가 뺍니다. 그 단기 중에 또 중간정산에서 나간 사람들 급여를 다 빼는 거죠. 요거. 그럼 이제 17번에서 18번, 이 계산 구조 19번이 17에서 18번을 뺀 금액이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요놈이 위에 1번 올라갑니다. 총급여로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이 이제 퇴직급여 추계액을 적는 거죠. 이 추계액은 비시형 연금가입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시형 연금가입자를 갖다 뺀 나머지 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번 금액은 기말 현재 임직원 전원의 추계액을 적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20번 방법은 기업에게나 그 세무에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1법은 이제 3번에 이제 12월 말 법인 위주로 설명드린다면요. 2018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급여를 더하면 평균급여가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12번에 1월부터 12월 달까지 상여금은 더하면 평균상여 나오죠. 평균급여에다 평균상여 더한 금액 곱하기 근속연수를 곱하는 거죠. 혹시나 누진율이 있다면 누진율을 갖다가 적용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 1법이고 2법은 12분에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와 상여를 다 하면 평균급여 나오겠죠. 여기다 곱하기 이 방식을 하는 것이 2법이 됩니다. 되셨나요? 혹시나 이제 세무계 사무실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스마트 A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그 인건비에 대한 세무 처리를 갖다 스마트 A에서 하는 분들은 인건비 자료 땡겨오면 이 계산이 그 스마트 A에서 자동 계산이 될 겁니다. 팝업창에 따로 뜰 거예요. 21번은 근로자 보장법에 따른 그 추계인데 보장법상에 뭐죠? 바로 보험 수리적 추계이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보험 수리적 추계입니다. 따라서 그 IFRS 하는 법인들은 보험회사에다가 요청하셔가지고 이 계리 보고서를 받으실 때 보장법상의 추계액을 받아오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 기준 하신 분들은 이것을 오직 퇴직급여 충당금 세무조정 때문에 이걸 받아온다는 것은 조금 비경제적이죠. 어차피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어차피 22번의 추계액이 20번과 21번의 맥스니까 21번은 그냥 블랭크를 두시거나
20번 금액을 그냥 적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 IFRS 하는 분들은 이걸 꼭 21번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하단 쪽의 내용을 먼저 계산하시고 이제 상단으로 갑니다. 가셔가지고 이 밑에 19번의 금액 1번 올라가서 이제 총급여 기준의 한도가 되겠죠. 곱하기 5% 가면 여기 한도가 구합니다. 여기 이제 글씨가 좀 3번이 안 보이지만 여기 한도 나오죠. 여기 이제 요 3번이 여기 있는 3번이 우리가 이제 그 총급여 기준의 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장부상 그 퇴직급여 충당금 자력인데, 요 놈은 이제 뭐 혹시나 연도 도중에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기준액을 적는데 이 충당금 기준액에 혹시나 합병이나 분할이나 관계회사 전입이나 사업의 양수로 승계받은 금액이 있을 때는 그 승계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이 그대로 기초잔액에 적는데 이런 합병, 분할, 전입, 사업 양수 있을 때는 합산해서 적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번은 D시형 연금가입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대충 설정을 뺍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없을 거예요. 5번은. 여러분 회사가 D시형 연금을 가입을 하는데 2014년부터 D시형을 바뀌었다. 그러면 2013년도 그 부분까지는 일반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까지 설정한 충당금은 여기서 뺀다는 이야기. 왜 빼느냐 하면 D시형 연금가입자는 지금 대충 설정 못하니 그래서 빼는 거죠. 그다음 6번에 기존 충당금 환입액은 실무에서 거의 없는데 혹시나 IFRS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충당금에 대한 환입액 여기 적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보험 수리적 이익이 생길 때 적습니다. 까다롭죠. 6번 금액을 적는 케이스는 국제기준 IFRS 하시는 법인의 경우에 이제 보험 수리적 이익이요. 보험 수리적 이익이 생기면 차변에 확정급여 채무란 금액 숫자적 임의로 100을 잡죠. 그 다음에 대변에 수리적 이익하고 OCI 금액을 100을 잡아요. 이놈은 입금 산입하고 기타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충당금 환입액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동시에 이제 손금 산입하고 마이너스으로 전기 부인액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국제기준 정하는 법인만 해당되고 일반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7번의 충당금 기초 부인액은 4번에 있는 중에 부인액을 적는데 여기서 설명해 있는 것처럼 D시형 연가입자 부분은 당연히 빼고요. 합병이나 분할이나 사업 양도나 관계회사 전체료에 따라서 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이 승계한 금액 안에 포함된 부인액을 포함해서 여기다 적는다는 얘기죠. 기초 충당금 부인액. 그 다음에 여기 금방 자 만약에 전기말 퇴충 부인액이 1,500원이라면 IFRS에 따라서 보험 수적 이익을 100원 하게 되면 요 100원이 정리한 거니까 이때는 여기 이제 6번 난에 요금을 환입액에 100원을 적고 기말 부인액 나는 7번에 기초 충당금 부인액 나는 100원을 뺀 나머지 1,400원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 국제기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 생기니까 제 강의를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기준 하시는 분들은 6번에 기준 충당금 환입액은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가 5번하고 6번에 없습니다. 자, 8번에 기준 퇴직금 지급액은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지급인데 당연히 이제 퇴직금 지급액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합병이나 분할로 근로자가 피합병법인의 근로자가 합병법인에 갔다든지 분할법인의 근로자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갔다든지 관계회사 전출로 전출법인의 직원이 전입법인에 갔다든지 사업 양도법에 가서 이것도 요 금액이 적습니다. 아시겠죠? 다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퇴직뿐만 아니라 합병 분할 사업 양도 관계회사 전출에 따른 금액도 여기 등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자, 이 조금 복잡한 내용 지울게요. 그 다음에 9번을 대단히 조심하시는. 9번은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가 실무에 왕왕 있어요. 9번 금액이요. 요 금액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가 이런 경우는 이제 손금에서 할인을 하는 겁니다. 요 설명이 있는데요. 근데 이걸 마이너스가 생기는 원인이 어떤 경우냐면 기존의 퇴직자가 많이 발생할 때 생기는 것이지 무조건 송금사입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8번의 기준퇴직금 지급액은 순수한 회사 자금 지급액을 적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연결합니다. 기존의 퇴직자가 발생했어요. 차변의 퇴충 또는 국제기준 하시는 분들은 확정급여 채무 똑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10,000원 나갔다고 치죠. 그럼 대변에 연금에서 나간 돈이 8,000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 금액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요. 글씨가 지금 이게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삐뚤삐뚤한 건 양해하세요. 뭐 제가 이렇게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고 이 컴퓨터 화면상에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갖다 800을 적고요.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보통 예금으로 200을 적었다고 칩니다. 8,000이고 2,000이죠. 여기서 여러분 실무자들이 제일 틀리는 것이 뭐냐면 이 기준퇴직금 지급액을 10,000원을 적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10,000원을 적다 보니까 9번 금액이 실제로는 이게 마이너스 생기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어죠? 순수한 회사 자금 지급액을 적는다는 얘기죠. 요 금액에서는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합병 분할 사업 양도 관계회사 전출 이런 부분에 따른 지급액 적는 건 플러스 되는 건 맞는데 연금에서 지급한 금액이 아닌 회사 자금 지급액을 적는다는. 그래서 그 금액이 구의 금액이 마이너스가 발생했을 때는 예를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잘 오는데 퇴직급여 충당금 기준하는 만약에 15,000원이 있었다고 치죠. 기초충당금 부인액이 요즘은 퇴충 한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3,500원 있었다고 치죠. 기존 퇴직금 지급액에다 10,000원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난리 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금액 회사 자금 지급액 2,000원을 적으면 요 금액이 이제 금액이 마이너스 얼마 나오죠? 500원이 생기죠. 그럼 이 9번 금액이 마이너스 생길 때는 갈로 안에는 마이너스, 갈로 밖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럼 이 9번 이 마이너스 500을 금액을 어떡하지? 요놈을 손금에서 산입하는 거죠. 퇴충 부인액의 정리액입니다. 퇴충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거 제가 몇 번 강조하면 이거 이렇게 틀려버리면 퇴충 세무조직이 막 엉켜버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의 추계액 대비 22번 금액인데 설정률이 빵이니까 이건 하여튼 빵이 돼요. 퇴직금 전환금은 이건 과거에 그 99년도 3월 말 이전에 전환금 잔액이 있으면 적는 것이 없으면 관계없고요. 그럼 설정률 환입했다는 금액, 이거는 맥스 8,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전의 잔액이 추계액의 한도가 빵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의도로 하면 됩니다. 9번 빼기 10번 금액이 마이너스 생기면 그 제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 있죠. 생길 수도 있어요. 대부분 다가 12번 금액이 마이너스는 안 생길 거예요. 그냥 9 빼기 10
10에서 11배에서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면 제로 적고 아니면 플러스 적고요. 13번이 이제 누적 한도가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실무상으로 누적 한도를 구하면 거의 대부분 다 0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축의 기준 한도 0이 되다 보니까 0 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태충 한도는 거의 뭐 99% 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퇴직급여 충당금의 조정계산서입니다. 되셨죠?